무비 컬렉션 채널은 영화에 관한 이야기, 줄거리, 그리고 영화 속의 인물, 사건 등의 실화를 영상, 스틸 사진, 자막과 음성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영화에 관한 줄거리는 이야기의 누설이 포함되어 있으니 이후 해당 영화를 보실 분은 참고하여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신 후 즐겁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해프닝은 2008년 개봉한 미국의 미스터리, SF 스릴러 영화이다. M. 나이트 샤말란이 감독 각본 및 제작을 맡았다. 마크 월버그와 조이 디샤넬이 주연을 맡았으며 2007년 8월 필라델피아에서 촬영되었다. 청소년 관람 불가이고 영화의 상영 시간은 91분이다. 영화 줄거리. 두 여자가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이 보인다. 그 평화로운 모습과 대조적으로 멀리서 비명소리가 들리고 무척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이상함을 느낀 한 여자는 주위를 살피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정지한 듯한 괴이한 광경을 보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옆에 앉아있던 친구에게 이상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려던 순간 친구는 갑자기 횡설수설하더니 자기 머리에 꽂고 있던 아주 날카로운 금속 재질의 머리핀을 뽑아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의 목을 찌른다. 이어 센트럴 파크 주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높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뛰어내려 자살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한다. 주인공 엘리엇은 과학 선생이다. 꿀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사라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과학은 자연의 섭리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까지 과학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현상이 많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교감 선생이 수업 중 나타나 엘리엇을 불러낸다. 센트럴 파크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이었는데 테러인지 확실치 않지만 필라델피아에 있는 이 학교에도 휴교령이 내려졌다며 학생들을 그만 집에 보내라는 지시였다. 이독가스의 출처는 불확실하지만 노출되면 언어 능력,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보호 능력이 사라져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엘리엇은 친구이자 동료인 줄리언이 제안에 따라 줄리언이 어머니가 있는 시골 지역으로 같이 가기로 한다. 집으로 가서 아내 엘마를 데리고 기차역에 모이게 되는데 줄리언이 부인은 좀 늦어져서 다음 차를 타기로 했다며 줄리언이 딸 제스와 4명이서 먼저 출발하게 된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번 사태는 뉴욕 센트럴 파크 주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기차를 타고 가던 중에 그들이 출발한 필라델피아를 비롯해 미국 북동부 지역 여기저기에서도 발생한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이번 사건이 식물, 바람과 관련 있는 듯하였다.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은 벼랑간 자신의 권총으로 자살하기도 한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자살한 경찰이 떨어뜨린 총을 집어들어 또 자살한다. 그렇게 내팽겨진 총을 또 여자가 주워서 자살하고 그렇게 연쇄적인 권총 자살이 일어나는 충격적인 사건도 발생한다. 한편 기차를 탔던 엘리엇 일행은 갑자기 기차가 멈추는 바람에 외진 지역에서 내리게 된다. 승무원들은 열차 시스템이 멈춰버렸으며 외부와 연락도 안 된다고 한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펜실베니아의 필버트라는 곳이었는데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일단 주변 식당 등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식당에서 나오는 뉴스에 의하면 이번 사태가 북동부 전역으로 퍼졌다고 나오는데 하필이면 그들이 있는 곳이 그 지역의 중심이었다. 갑작스런 정전이 발생하고 사람들은 얼른 이 지역을 벗어나야겠다면서 차를 몰고 떠나기 시작한다. 제 살 길 찾기에 바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엘리엇 일행을 외면하는데 우연히 마음씨 좋은 노부부를 만나게 된다. 동료 줄리언은 돌아가서 연락이 끊긴 부인을 찾아와야겠다며 딸 제스는 엘리엇 부부에게 맡기고 혼자 다른 차를 타고 떠난다. 그런데 가는 중에 여기저기 가로수에 목을 매달아 죽은 사람들이 나타난다. 줄리언은 동행한 사람들과 함께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운전자도 노출되었는지 차를 가로수에 들이박아 자살하고 줄리언은 충돌 당시에는 살아남지만 이내 자신의 손목을 긋고 자살한다. 엘리엇 일행을 태워준 노부부는 종묘상을 하고 있었는데 노부부는 떠나기 전에 종묘상에 들러서 무엇인가를 챙길 게 있다고 하여 일단 종묘상에 들르게 된다. 노인은 이번 일이 식물이 어떤 물질을 내보내서일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가설을 이야기한다. 엘리엇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지만 믿을 수도 없다. 그렇게 이동하던 중 길에 널브러진 무언가를 보게 된다. 망원경으로 살펴보니 사람들의 시체였다. 그곳에 무언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른 길로 돌아가게 되는데 가려던 방향에서 차를 몰고 오던 한 군인을 만난다. 군인은 그쪽도 시체 투성이라고 한다. 시체들이 있어서 돌아온 거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여든다. 몰려든 사람들 중에 이제어 부동산 중개인이 있었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안전할 것 같으니 자신이 알고 있는 아주 깊숙한 시골로 안내하겠다며 이동을 시작한다. 차로 갈 수 있는 길은 모두 막혀서 이들은 두 팀으로 나뉘어 걸어서 이동하게 된다. 걸어서 이동하던 중에 선두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단체로 정지를 하더니 군인이 횡설수설하다가 권총으로 자살을 한 것을 시작으로 다들 자살한다. 바람이 불어 그들을 향해서 무엇인가 밀려드는 느낌을 알아차린 가운데 엘리엇은 종묘상 노인의 말대로 식물들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 자살을 유발하는 물질을 방출하고 있는 듯 하다며 흩어져서 도망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나머지 인원들이 흩어진 후 바람에 휩쓸리지만 다행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 노부부의 가설이 나름 일리가 있다고 엘리엇은 생각한다. 엘리엇 일행은 우연히 같은 방향으로 뛰기 시작한 두 명의 소년까지 합류해서 떠돌기 시작한다. 그러다 엘리엇 일행은 겨우 민가를 발견하고 집안에 사람이 있자 도움을 청하게 된다. 그러나 집안에 있던 노인은 돕기를 거부한다. 이에 합류했던 두 소년이 따지자 그 노인은 벼랑간 총으로 두 소년을 살해한다. 소년들이 죽고 엘리엇 부부와 제스까지 셋이서 배회하다가 이번에는 존스 부인을 만나게 된다. 세상과 동떨어진 채 일종의 자급자족을 하며 살아가는 할머니였는데 지금 밖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 했다. 시간이 갈수록 존스 부인이 상당히 괴팍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만 딱히 도움을 받을 곳도 없어서 일단 그날 밤은 그 집에서 보내게 된다. 사람이 적으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혼자 밭에 나갔던 존스 부인이 무언가에 노출되어 자해를 한다. 그 모습을 본 엘리엇은 창문이 없는 골방 같은 데 숨는다. 그 시각 안에 엘마는 제스와 함께 별채에 있는 헛간에 있었다. 그 골방은 흑인 노예가 있던 시절 존스 부인이 지냈고 헛간에는 노예들이 지냈다. 본 건물과 헛간은 파이프가 이어진 것이 있었는데 이를 통해서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엘리엇이 숨은 곳에 그 파이프가 있어서 대화가 가능했고 엘리엇은 아내 엘마에게 헛간 문과 창문을 닫으라고 한다. 그렇게 두 장소에 흩어져서 대화를 나누던 중 엘리엇은 어차피 죽을 거면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며 집 밖으로 나온다. 그의 아내 엘마도 헛간에서 나와서 엘리엇에 갔고 그들은 바람에 휩쓸렸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기이한 이번 사태는 한순간에 소리 없이 사라졌던 것이다. 몇 개월 후 엘리엇 부부는 일상으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다. 엘리엇의 동료 줄리언 부부는 끝내 다 죽었는지 제스는 엘리엇 부부와 함께 살고 있다. TV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이번 사건의 원인 등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가정적인 추측성 이야기들만 방송한다. 미국 북동부에서 일어났다가 일단락되었던 이번 사태는 전초전에 불과했다.
이유를 모른 채 또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모습으로 영화는 끝난다. 지금까지 2008년 개봉한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해프닝의 영화 이야기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